네, 이제 어떻게 그 10억 빚을 극복하고 영국에서 400대 부자에 드실 만큼 성공하신 비결은 뭘까요? 일단 내가 되고 싶은 거 있으면 생각을 하고 그것이 그 생각이 가능하게끔 행동을 하시면 그게 원인인 거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 김작가 TV에서 지금 유튜브 채널 이제 시작한 지 2년 반이 넘었는데 최초로 이제 우리 한국에 안 계신 분과 원격으로 인터뷰. 오늘 손님은 이제 켈리체 회장님이시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에게 가볍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업가 켈리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회장님 혹시나 모르신 분 계실까봐 가볍게만 설명을 드리면 요 책 파리에서 이제 도시락을 파는 여자 굉장히 핫한 책이고 리커버된 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리커버된 책이고 그다음에 유럽 11개국 1200개 매장에서 연매출 5,400억 원 글로벌 기업 켈리델리 창업자이자 회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썬데이 타임즈에서 발표한 영국 부자 이게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 기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345위 그게 이제 엄청난 게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님 그다음에 베컴 부부보다 부유한 한국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회장님이 또 원래는 사실 금수저가 아니셨다고. 네. 지금 사실 거의 회장님 뒷배경을 보면 지금 엄청난 금수저의 집안에 계신 것 같은 지금 엄청난 풍경들이 있으셔서 전 그걸 채울 수가 없어서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메타버스 너무 좋습니다. 우선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저는 지금 유럽에 지금 저는 세계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세계 지도 보면 제가 이제 세계 지도에 가고 싶은 곳에 전부 다 앞핀 같은 것을 꽂아놨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딸과 남편과 우리 딸 개인 선생님하고 넷이서 세일링 요트를 타고 세계 여행 중입니다. 세계 여행 중에 휴가를 와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 지금 회사 탐방도 하고 우리 딸의 친구들도 좀 만나고 저희 친구들도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5주간 유럽에 와 있습니다. 제일 부러운 거는 그 따님의 선생님이네요. 무슨 복을 지었길래 지금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 베컴 부부보다 부자이라고 저기 뉴스에서 발표된 거니까 이거는 이제 당연히 공신력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저도 놀랐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사업을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12개국 이제 멕시코랑 두바이를 해서 지금 14개국 정도가 됐는데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국에서 지금 영국 자산을 영국에서 리서치 기관에서 리서치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물론 지금 본사가 영국에 있어서 본사 그 회사 같이 제가 실제로 그렇게 돈을 갖고 있다라기보다 회사 같이 매년 배당금 같은 것을 계산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순위에 들었다고 인터뷰 하자고 그래서 제가 저 그런 인터뷰 안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돈 얘기하지 않고 정말 제 찌질함 얼마큼 멀리 갔느냐 그리고 막 집 같은 거, 차 같은 거 안 보여줘도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보니까 제 뒤에, 엘리자베스 여왕이랑 제 뒤에 베컴 부부가 있는 거예요. 더 유명한 더 유명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두 분이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너무 놀랐죠.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세상에 진짜 찌질하고 가난할 때 한번 영국을 갔었거든요. 스터디하러. 그러니까 벤치마킹도 하고 공부하러 갔었는데, 영국의 땅은요, 영국을 한꺼번에 못 사요, 영국은 땅을. 집을 살 때 100년 단위로 끊어서 사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을 그러니까 집은 내 집인데 땅은 이제 영국 여왕 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 여왕이라보다 영국 왕실이죠. 왕실의 귀족들이 갖고 있어요. 새 큰 가문에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여왕 되게 부자다. 야, 어떻게 여자가 태어나면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을까?
그랬었고 또 한 번은 베컴 집 근처에서 살거든요. 제가 지금은. 근데 처음에 딱 갔는데 부동산이 집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베컴 집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저게 베컴 부부 집이야 그러면서 정말 부자 동네에 어마어마한 집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정말 부자다. 정말 어떻게 태어났으면 저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완전히 흑수저 찌질하게 태어났는데 그리고 멋있게 태어났을까 하고 했던 기억이 나서 제가 나는데 그분들이 제 뒤에 순위가 몇 위였죠 그분들이? 엘리자베스 여왕님이 372위, 베컴 부부가 354위. 근데 이제 회장님은 그 위에 계신 345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야. 근데 그런 회장님이 제가 좀 찾아보니까 고등학교를 보낼 돈조차 없는 집에서 태어나셨고 야간고라도 졸업하기 위해 공장을 좀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난하셨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진짜 저희 동네에서 저희 동네는 어떻게 보면 아주 시골에, 막 그 동네에서는 집도 멋있고 그 동네에서는 좀 괜찮게, 그러니까 굶지 않고 살았었어요. 시골에서, 그 당시에 서울에서는 굶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밀가루 음식은, 보리밥은 먹었지만 밀가루 수제비 먹었던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수제비를 못 먹어봤어요. 진짜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었는데 그냥 먹고 살기에는 그냥 괜찮았는데 제가 진짜 우리 집이 가난한가 보다 하고 알았었던 게 고등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제 친구들은 다 가는데 저희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집 가난해서 학비를 대줄 수가 없으니까 못 갈 때 제가 진짜 가난한 걸 알았죠. 그러면 그 가난에서 혹시 배우셨던 게 있을까요? 가난이란 건 회장님한테는 그냥 전부 다 안 좋은 건가요? 저는 지금은 가난하게 태어난 거를 엄마한테 감사하다,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진짜 가난하면서 성장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정말 저한테는 정말 행복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되게 조금 힘들었었죠. 그리고 사실은 가난한 게 죄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가난한 게 죄였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제가 저 엄마의 귀한 딸을 죽일 뻔했어요. 제가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이제 사업하다가 망해서 직원들을 월급을 좀 못 주고 직원이나 그러니까 친구가 직원이었었는데 고소당할 뻔했었거든요. 월급을 못 줘서 막판에 제가 사업을 망했을 때. 물론 결국은 월급은 다 줬지만 그때 가난한 게 죄구나. 진짜 이제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야, 근데 회장님이 집안이 가난하셨던 걸 넘어서 어렵게 시작한 첫 사업에서 10억 원 빚더미에 앉으셨고 40이 넘은 나이에 무일푼으로 시작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일단은 10억 원 빚더미에는 왜 앉으신 거죠? 처음에 제가 제 광고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관련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친구랑 함께.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돈을 제가 꿨었는데 그 돈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은 거죠. 사실 빚이 많으면 사람이 무게감이 엄청나잖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진짜 뭐라 그럴까, 사람이 기분이 좀 올라가고 기분이 나쁘면 좀 떨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가 평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기분 좋은 상태도 아니고 나쁜 상태는 아니고 꾸준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기분이 껌딱지처럼 바닥에 딱 붙어서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진짜 아무리 바동을 쳐도 좋아지려고 해도 안 떨어져요, 바닥에서.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조울증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혼자 치료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일어서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10억 원 빚을 지고 집에만 계속 있다가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은 기분이 드는 날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또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엄마가 그래도 자기 자식 중에 하나 잘된 자식이 있구나, 사업도 하고, 그리고 파리까지 유학 가가지고, 진짜 혼자 잘 컸구나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엄마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망해서 빚지고 죽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생각을 해서 아니다.
켈리야, 죽을 마음으로 그냥 너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너는 이제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엄마의 그냥 딸로만 그냥 좀 살다가 가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엄마 때문에 진짜 못 죽고 다시 살려고.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되지만 엄마의 그런 마음 때문에. 자, 회장님에게 아마 이게 사실 지금부터 계속 많은 질문이 있겠지만 이게 가장 핵심 질문인데요. 야간고를 졸업하시고 한때 10억 원이 넘는 빚을, 또 사실 어린 나이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40대의 여자. 근데 이제 어떻게 그 10억 빚을 극복하고 영국에서 400대 부자에 드실 만큼 성공하신 비결은 뭘까요? 저는 비결은 그거 같아요. 제가 진짜 5년 동안 굉장히, 그러니까 2년을 스터디를 하고 5년 동안 사업을 해서 거의 한 7년 정도 걸렸는데, 그 5년 동안 진짜 10억 빚대서 진짜 그 400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옛날에는 정말 내가 뭔가 열심히 아등바등을 살면, 진짜 열심히만 살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혼자서 그냥 이렇게 막 혼자서 집중하고 내 안에 너무 집중했는데, 이때 제가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 정말 저 열심히 살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고등학교도 진짜 공장에서 8시간, 9시간씩 일하면서 또 고등학교 밤에 새벽 진짜 12시, 1시까지 공부하고 또 새벽 4, 5시에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제가 이제 빚이 있고 가난했는데, 진짜 켈리보다 멀리 간 성공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잘했을까?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는 나보다 더 내가 갔던 길을 먼저 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 했던 방법을 따라가면서 내가 어느 위치까지 그 사람들 했던 걸 따라가면서, 그 다음에 내가 실력이 나아지니까 이제 나만의 스킬로, 나만의 비전으로 하게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공한 방법을 나한테 대변해서 했더니 굉장히 저도 비슷하게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정말 몸으로 와닿는 게, 결국 어쨌든 혼자서 아둥바둥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됐는데,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동기부여도 받고 그들의 성공 노하우를 내가 흡수해서 내가 잘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30살 때부터 지금 나이 40살까지 정확하게 11년 동안 성공한 사람을 1000명을 인터뷰해서 얼마 전에 이제 럭키라는 책도 출간을 했는데, 저는 사실 회장님의 말씀을 따라한 어떻게 보면 사람 중 한 명인 건데, 일단 전 회장님이 누구 만나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같은 어떻게 성공 모델 방법을 따라간 사람이라서 훨씬 궁금하네요. 우선은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만났다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나 삶을 봤을 때, 저는 막 기억나는 게 신사임당이라든지 한석봉 어머님이라든지 세종대왕 또는 그런 진짜 그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랐는데, 요즘 세상에는 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진짜 저랑 비슷한 백그라운드로 성공을 한 사람들의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배우고, 그리고 실존하는 사람들도 이제 하나씩 집어 넣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특히 제가 이제 감명 깊었던 책 중에 하나가 Thinking and Grow Rich라는 책이 있는데, 그런 책에서 보면 정말 그 공통으로 성공한 사람들 200명을 그러니까 500명을 20년 정도 그 리서치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런 책에서만 봐도 공통점들이 많이 있고, 그런 책에서 또 많이 만났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드니 하네간, 그게 이제 맥도날드 회장님이라든지 또는 야마모토 상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제 주변에는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이 배웠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만날 수 없으니까 책을 보신 거고, 그 다음에 점차 성장해 가시면서 실제로 그분들 만나신 건데, 방금 전에 맥도날드 회장님 만나셨다고요? 네네네.
실제로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유럽 맥도날드 회장님이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진짜 0.00001% 정도 진짜 손가락 안에 드는 정말 그 기업가 사업가 또는 이제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유럽에서는 어쨌든 정말 진짜 5번째 안에 손에 들어가는 그렇게 유명하고 이제 잘 경영을 하신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예, 그분을 제가 만나서 지금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분을 회장님이 지금 정도로 성공하셨을 때 만난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 조금 성공하지 못했을 때부터 만나신 건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젊은 사업가가 돈도 없이 김밥집을 몇 개 열었어. 근데 김밥집 몇 개 열었을 때 이제 그 회장님한테 삼성의 회장님한테 전화해서 나 좀 코치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오히려 오히려 진짜 삼성의 회장님은 그 당시 이건희 회장님이 있었다고 치시면 이건희 회장님은 그러니까 유럽에서 몇 번째 손가락 안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한국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사람을 제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저 김밥집 몇 개 해놓고 저 좀 코치 좀 해달라고 제가 전화를 했죠. 그리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그럼 한번 보자 그랬는데 그러면 저희 김밥집 앞에서 만나자 슈퍼 안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그거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왜냐면 내가 김밥을 싸들고 갈 수도 없고 우리 매장을 싸들고 갈 수도 없으니 사무실로 가는 것보다 당신이 오십시오 그랬는데 진짜 오신 거예요. 아, 여기서 너무 궁금한 거는 이제 회장님이 이제 맥도날드 유럽 회장님에게 뭔가 전화든 뭐 메일이든 어쨌든 만나고자 시도했으니까 만난 것까지는 이제 너무 대단한 건데 사실 그렇게 전화하고 메일을 보낸다고 해서 그 정도 성공하신 분은 쉽게 만나 주진 않잖아요. 왜 만나 주셨을까요? 이제 만나준 거는 진짜 운이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일단 물론 제가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야, 너 이 사람 혹시 아냐? 나는 맥도날드 같은 세계적인 인터내셔널 기업을 하기 때문에 나는 맥도날드 회장님한테 코칭을 꼭 받아야 돼. 그 회장님.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니야. 이분이 저기 마케팅을 처음에 하셔갖고 유럽에 오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유럽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 그러면 유럽에 보면 맥도날드 진짜 멋있어요. 미국은 보면 빨간 로고에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 막 눈에 띄게만 해놔서 막 촌스럽잖아요. 유럽은 맥도날드가 진짜 약 스타벅스 스타일로 되게 멋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빨간 로고에 초록색 바탕이라서, 노란색 로고에 초록색 바탕이라서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맥도날드 겉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스타벅스 스타일로 되게 멋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유러피안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마케팅에 강한 정말 실력자 회장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드에 강한 그러니까 현장에 강한 사람이거든요. 현장 출신이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맥도날드 회장님을 딱 콕 집은 거죠. 내가 우리 회사가 인터내셔널 회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내가 코칭 받고 싶은 사람, 이 세상에서 누구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딱 맥도날드 회장님밖에 그분밖에 없었어요. 일단, 이분이, 음식 회사로서는 아무튼 세계 최고잖아요, 맥도날드가. 진짜 그 기업을 따라가는 회사는 없어요. 음식 회사는. 그러니까 숫자라든지 운영 방법.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음식으로 세계 최고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햄버거 하나로 세계 최고가 되려면 어마어마한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공 있는 사람을 딱 만나서 코치를 받고 싶다 해서 제가 그분을 찍어서 전화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 그러니까 전 비서를 그러니까 그분의 전 비서의 친구분을 알게 돼서 그 비서한테 전화번호 받아서 제가 전화를 한 거거든요. 도대체 근데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길래 그 바쁜 분이 켈리치 회장님이 그 당시에 그 자그마한 가게까지 찾아가 주는지 저는 이거는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전화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정말 유럽에서 없는 특이한 컨셉의 회사를 그러니까 김밥집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흔하지만 유럽에서는 그때 특이했었고 또 슈퍼 안에서는 더 특이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럽에 있는 슈퍼들은
그 쌍디카 그 노조가 엄청 강하거든요. 근데 그런 노조가 강한 데에 그 전 세계 제일 강하거든요. 프랑스가 그 중에서도 이제 내가 들어갔던 슈퍼가 강한데 그 슈퍼에 입점을 해서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왜냐면 노조가 반대해서 못 들어가요. 외부에 그런 것은 제가 처음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래서 그 슈퍼에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바꿔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슈퍼에 그 보험도 바꿔야 됐었고 노조한테 허락도 받아야 됐었고 아무튼 외부에서 그러니까 짧게 들어와서 이벤트를 하고 가는 회사는 있었지만 저희처럼 쭉 있게 된 회사는 저희가 유일무이한데 이런 회사를 내가 지금 슈퍼에서 하고 있는데 저의 장점을 설명을 했죠. 하고 있는데 당신이 한번 봐주시러 구경하러 오시면서 저희를 만날 수 있느냐. 그리고 켈리는 누구이고 그때 이제 제 남자친구였던 우리 남편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 젊은 애들 좀 만나봐야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게 이제 먼저 얘기를 했죠. 거기에서 아마 지금은 그 회장님하고 아무래도 그때보다 훨씬 친해지셨잖아요. 그때 왜 만나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그러니까 켈리잖아. 굉장히 제가 그러니까 켈리잖아 이런 얘기를 좀 하셔요. 야마모토 상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건 좀 인간적이지 않았냐. 인간성이 좀 괜찮아 보이지 않았나. 그리고 내가 옛날에는 막 저 혼자 살려고 막 사업을 했는데, 그때 이분이 느끼셨는 건가. 조금 더 폭넓게, 나도 좋지만 이 커뮤니티를 위한 정말 제가 살고 있는 그 커뮤니티에 어떤 게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드밸류, 그러니까 그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건강에 굉장히 좋은 김밥이라든지 롤이라든지 이렇게 회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서 우리 아시안 커뮤니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부자 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미국에는 좀 있거든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중국인이. 근데 유럽에는 거의 없어요. 진짜 유러피안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커뮤니티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거가 조금 먹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님 좀 책을 보니까 성공하는 법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실패해서 배운 것이 저는 그래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실패를 하면서 내가 실패해서 배우고 그것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실패를 반복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사실 내일의 나는 더 성장해 있을 테니까 나를 돌아보자라는 뜻인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정말 윤택하게 잘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 삶 모든 게 합쳐서 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계속 하겠다, 내가. 작은 실패를 자주 하고 많이 해서 돈을 적게 들이고 하면서 성장해 나가겠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그리고 그러다 보면 성공이 따라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내가 무엇을 모르거나 놓치고 있고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게 이제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실패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들인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롤모델, 진짜 크게 성공한 사람들 전부 다 롤모델이 있거나 멘토가 있어서 그분들이 지나간 길을 밟고 가다 보면 그분들을 알든 모르든 밟고 가다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잘 지혜롭게 그분들을 내놓은 길로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면 이제 혁신을 해서 그분들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좀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회장님이 그렇게 많은 도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도 이제 야간고, 그 다음에 10억 빛, 그 다음에 40세의 나이, 그 다음에 유럽에 가서 한국인 유럽에서 뭔가 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럼 그만큼 실패가 많았을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좀 극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난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어? 왜 나는 이렇게 찌질해? 나는 난독 중에 진짜 공부도 못하고 왜 이렇게 찌질해? 나는 왜 이렇게 못난 게 많아? 이렇게 계속 생각해도 뭐 어쩔 거야? 이거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저는 한번 그냥 바꿀 수 없는 것은 인정하고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짜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즐겁게 즐기면서 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성장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부자가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꾸준하게,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도, 그러니까, 최정상에 간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진짜 부자가 내가 원하는 데까지 딱 갔어. 막 스타들도 보면 막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군 사람들이 우울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멈춰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성장을 하고 있을 땐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행복인 것이지 뭔가 위치에 간 것이 최고가 된 것이 행복인 것이 아니야. 나는 최고가 되기 위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고를 높게 잡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게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냥 내 상태를 즐긴 거죠. 그런 회장님의 인생을 만들어준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책은 거의 60번 이상 읽으셨다고. 어떤 책이죠? 저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인생책이 있거든요.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의 인생책이 있는데, 저가 그때, 지금의 저의 인생책은 이 책은 아니지만, 이 책도 물론 그 당시에 제가 60번을 읽으면 거의 외운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을 먹어버린 거죠, 제가. 이 책은 내가 먹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했던 책이 내가 너무 우울해서 이게 그러니까 기분 상태가 바닥에 붙어서 도저히 떨어지지 않을 때, 본드가 돼서 떨어지지 않을 때 이걸 떼기 위해서 사용했던 책이 더 시크릿이라는 책인데, 이게 비밀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비밀이라는 책을 진짜 내가 먹어버리고 이 비밀을 다 외워서 다 내 걸로 만들어서 나도 성공을 하고 말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시크릿이 끌어당김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회장님이 그 당시에 이제 인생의 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지금이 왜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그때 배운 걸 그러니까 정말 우울한 사람한테 맞는 책이었고, 지금도 더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스킬이 있는 책들을 더 좋아하는데, 토니 라빈슨 같은 책이나 또는 그러니까 조금 더 나한테 내가 끌어오는 법을 가르쳐 준 거.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의 법은 정말 내 마인드를 정말 굉장히 중요해. 그거는 이제 내가 먹어버렸으니까 나한테 이제 다 있어요.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은 제가 지금 살고 있어요. 매일 살고 있는 책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싶어하는 스킬이 있는 책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책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크릿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가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잖아요. 내가 사과나무야. 내가 사과를 풍성하게 열렸어. 그 사람의 원인은 뭐겠어요? 사과나무의 뿌리거든요. 우리한테는 진짜 성공이 원인이고 성공이나 부자가 사과나무라고 치면 그 전에 그 뭐가 더 중요해? 가지가 있고 나뭇잎도 있고 통이 있을 거 아니야. 나무 통은 또 뭐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뿌리는 뭐냐? 뿌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일단 뿌리를 내리면 통이 있을 거고 가지가 있을 거고 사과가 열릴 텐데, 이 뿌리는 생각이에요. 우리한테 일단 생각을 심어야 돼. 씨앗을 심어야 돼. 이 생각이 먼저 심는 거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씨앗을 심거나 내가 성공하고 싶다는 씨앗을 심어야 되거든요. 어디다 심냐면 일단 내 생각에서부터 비롯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한번 보세요. 다 누군가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렇죠. 생각을 심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일론 머스크가 전기로 가는 무인 자동차를 만들고 싶고, 세계가 우주를 진짜 자유롭게 여행하는 우주선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나는 진짜 이런 스마트폰을 만들 거야, 이런 아이폰을 만들 거야 라고 먼저 생각을 했으니까 이게 지금 태어난 거잖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진짜 정말 거짓말 같은 거짓말,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서울에 가면 사람들이 화장실 똥을 앉아서 놓는데요. 우리는 푸세식 변기에서 이렇게 푸석 안에 앉아서 놓는 거예요. 요강에 앉아있듯이 앉아서 똥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물을 내리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그리고 너네 조금 있으면 전화를 얼굴 보면서 할 거야. 그때 우리 집엔 전화가 없었고, 우리 옆집에 전화가 있었는데, 그 집에 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전화를 받곤 했거든요. 우리 아는 사람이 전화하고 싶으면 옆집에서 전화해서 막 뛰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이게 막 돌려가지고 안내원한테 전화하고 이럴 때 우리 선생님이 저희한테 이제는 나중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나와서 테레비를 보듯이 얼굴을 보고 전화할 거라고. 아니, 거짓말 같은 그런 것도 다 누군가의 생각에서 나왔잖아요. 일단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생각을 하고 그것이 그 생각이 가능하게끔 행동을 하시면 그게 원인인 거거든요. 근데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난 성공할 수 없어, 이게 지금 씨앗을 안 심겠다는 거거든요. 일단 심어야 되거든요. 나도 그럼 지금은 성공은 못했지만 앞으로 성공해 볼 거야 라는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죠. 씨앗을 심어야 한다. 그러고 보니까 또 책에 인생의 위대한 비밀은 잘 보이는 곳에 숨어 있다. 이거 뭐 어떤 의미일까요? 마치 연금술사 책의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제 책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진짜 위대한 비밀, 제 파리에서 도시락하는 여자의 책에서도 정말 돈도 없고, 부자 부모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런 인맥도 없는 내가 아이디어를 찾아 나서기 시작하고, 더 나오는 거거든요. 그 책에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어떤 사람한테 경험을 쌓고, 그리고 그 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그 회사가 나 없이도 100년 가는 회사, 어떻게 하면 그런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열심히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사실은 이제 다른 분들 제 책을 보면 그러니까 비밀이 나와 있어요, 제 책에.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 한 1000명한테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책도 있지만 정말 많은 책들 해서 배워서 그리고 저한테 대응을 하면서 실패를 계속하면서 대응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사실 회장님의 성공을 이끌어준 데는 회장님에게 어떻게 보면 그 성공한 사람을 만났던 것들이 큰 계기점이 된 것 같은데, 많은 사업가가 초창기에 좋은 아이디어나 열정을 가지고도 실패하는 이유가 회장님의 책에 보니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서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자기가 도움을 청해갖고 거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도움을 청해야 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다시 사업을 해보자, 멀리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꼭 나음의 도움을 받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누가 나한테 이런 도움을 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내가 삼성 회장님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달라고 하겠어? 말도 안 돼. 맥도날드 회장님한테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일단 도움을 한번 청해보지. 그러니까 말을 해보는데 이게 말은 공짜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절하는 게 당연하지. 내가 뭐라고 나한테 거절하지 않겠어. 그래도 말은 해보자. 그 대신 이제 좀 똑똑하게 그 사람을 좀 공부를 좀 해서 그 사람의 언어로 말을 해보자는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 공부를 좀 많이 했고, 그 사람의 평상시에 마인드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그 사람이 자주 하는 얘기는 다시 말을 하지 않게, 그럼 제가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그거 말고도 궁금한 것을 제가 물어보거나 했지. 진짜 사업하고 싶은 사람이 맥도날드 회장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사업자 등록 냅니까? 이런 저한테 그런 분도 있어요, 진짜.
어떻게 하면 진짜 그 아이디어를 찾죠? 그 제 책에 다 나와 있는 얘기를 저한테 또 물으면 이런 사람도 대답하고 싶지 않죠. 그런 것도 있고요. 또는 실패하는 이유가 저는 그래 경영 마인드가 없었고요. 그 전에 실패하는 거. 지금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아이디어는 나밖에 못 봐요. 근데 이거를 커뮤니케이션으로 상대를 설득하고 상대한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 습관,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없어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상대를 화를 나게 하거나 상대가 관심 없게 하거나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게 갖고 있는 것을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을 해서 상대가 같은 곳을 보게 할 수 있느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부족하고요. 경험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진짜 이런 것이 그가 뭐 이런 어느 장르 한 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융합해서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져야지 이제 큰 성공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공부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회장님은 만약에 지금 다시 첫 사업을 하던 때로 돌아가신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실까요? 공부죠, 공부. 사업 공부, 사람 공부, 커뮤니케이션 공부, 리더십 공부, 사업가 마인드 공부. 이제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했던 방법 그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조금 더 공부할 것 같아요. 물론 웬만한 것은 우리 몸 안에 다 있어요. 우리한테 다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사업가 형식으로 하는 공부죠. 그렇다고 내가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진짜 한국 사람들 뭐 같이 하자 그러면 학원부터 가더라고요. 학교부터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틈틈이 내가 실행하면서 틈틈이 내가 실행하고 현장 조사하고 내가 현장에서 조금 더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틈틈이 내가 책도 보면서 밤낮으로 책을 보면서 이제 실행하는 거죠. 대학을 나왔거나 고등학교를 나왔으면 더 이상 막 학원 같은 데 가지 않아도 이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공부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자, 이번에 성공과 실패 그리고 운에 관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어쨌든 회장님은 아무리 겸손하게 하려고 하셔도 성공하셨잖아요. 그쵸? 회장님이 성공 안 했다고 말씀할 수는 없는 정도의 이제 부를 가지셨는데 성공한 이후에 어떻게 좀 초심을 지켜야 될까요? 사실 초심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짧게 화학 성공하기는 의외로 쉬워요. 그런 사람 많고요. 옛날에 켈리가 그랬듯이. 근데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짧게 이렇게 잠깐 성공하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정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정말 잃지 말아야 돼요. 회장님 성공하셨으니까 앞으로 성공할 사람인지 딱 만나서 보면 그게 보이시나요? 좀 뭔가 미리 알아보는 방법 같은 거라고 할까요? 있죠. 저는 그러니까 뭐 딱 한눈에 봐서는 저는 모르겠고요. 그건 짐작이고요. 근데 그 사람이랑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참 성공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아까 우리가 같이 봤던 박진영 대표 같으신 분은 굉장히 어리시거든요. 제 거의 롤모델에 가까운 저는 이제 롤모델이나 멘토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20대, 30대 이런 초반 이런 사람들이랑 멘토처럼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왜냐하면 미래는 젊은 사람들의 것이니까 제가 젊은 사람을 알지 못하면서 제가 미래를 성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 보면 이래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입니다. 성공한 이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미래지향적이고 과거가 어땠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과거에 있지 않아요. 현재와 미래에 있죠.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으면 많은 도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장을 향하여 도전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싶어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행을 해봐요. 이걸 뭐 성공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일단 실행을 하면서 성공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공부하는 사람들, 진짜 이런 사람들은 얘기하다 보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꼭 성공합니다. 결국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들이 긍정과 미래지향적 이런 거를 보면 될까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성장을 좋아하고 도전을 즐기고 그것을 혁신적으로 하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굉장히 미래지향적 성공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요즘에 나도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 요즘 돈 버는 사람이 뭔가요? 이렇게 혁신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요즘 돈 버는 사람들 속에 내가 들어가잖아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요즘에 카페 많잖아요. 남들 카페 다 하는데 이제 카페 하겠다고 들어가면 그 카페 하던 사람도 망하고 나도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혁신적으로 조금 더 지금 잘 되는 사업이 아니라 미래에 잘 될 사업을 공부하셔야 되죠. 미래지향적, 미래를 어떤 사람들이 장할 것인지를 공부를 하고 내가 조금 더 창의적으로, 조금 더 혁신적으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미래 얘기 나오셔서 그런데 회장님은 사업가이시잖아요. 그 미래에 지금 어떤 사업이 조금 유망해 보일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게 지금 아까 김 작가님이 성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터뷰를 처음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처음으로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켈리가 한국에 돌아오길 바래. 한국에 오면 저랑 꼭 인터뷰해 주세요. 이런 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김 작가님은 나 메타버스 안에서 켈리 만날 거야. 지금 우주의 메타버스를 딱 만들어가지고 켈리를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인터뷰를 사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다음번에는 우리가 진짜로 우리 김 작가님의 아바타와 켈리의 아바타가 메타버스 안에 그 안에 가서 만나는 거죠. 만나서 둘이 응급실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인터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진짜 이런 거는 AI, 메타버스 뭐 이런 거 진짜 저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제 저는 이제 죽지 않고 사는 거, 지금 구글에서 몇 조 원을 돈을 투자하고 영원히 사는 법, 또는 우주를, 우리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거, 또는 저는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들은 대부분이, 제가 운전하지 않아요. 그냥 자동으로 운전 기능 다 있고요. 이런 시스템이 다 있는 것들, 지금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제 친한 친구 하나는, 자동차 디자이너인데 운전대 없는 자동차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 조직원이 60명이에요. 세계에서 날고 긴다는 엔지니어 조직원이 60명이나 돼요. 이거를 몇 년 동안 연구를 해요. 운전대가 없어. 자동으로 가는 자동차야. 그러면 운전대 안에서 사람이 뭐를 할까? 컴퓨터를 갖다 놔? 아니면 그러니까 인터넷을 해? 무엇인가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700km를 가고 있는데, 7시간을 가고 있는데 나는 뭐 해? 그럼 대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미래는 정말 이런 것들이 저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회장님은 이제 성공하셨기 때문에 주변에도 이제 성공하셨 분들이 꽤 많이 있으셨을 텐데 큰 돈을 이제 벌어봤거나 좀 높은 지위에 오르셨다가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이따가 이제 떨어지신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간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또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다시 못 일어서는 경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왜 못 일어설까요? 진짜 나를 한 칸 못 내려놔요. 내가 뭐라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고 성공했다고, 나를 한 칸 못 내려놓는 거야. 사실 나는 정말 저도 굉장히 정말 힘들게 살았고, 진짜 공순이에 찌질하고 이렇게 했었어. 나중에 잘 나갔어요. 잘 나가서 진짜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니고 이렇게 잘 나갔어. 내가 성공을 했어. 그래서 이제 완전 또 다시 망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 올려놓고 안 내려놓는 거야, 나를. 올라갔던 나는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잘 살았다고. 내가 왜 이런 거를 해? 또 주변에서도 그렇죠. 켈리 네가 어떻게 민박집을 해? 켈리 네가 어떻게 가이드를 해? 켈리 네가 어떻게 그동안 허드렛 일을 해? 식당 가서 일을 해? 그건 진짜 내가 여기 올라가 있을 때 한 칸만 나를 내려놓잖아요. 그럼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한 칸을 못 내려놓고 그냥 옛날에 젖어서 옛날에 내가 잘 나가던 이 시절, 알고 보면 잘 나갔은 이 시절은 많은 시절도 아니야. 10년, 20년, 내가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나의 30년은 그럼 찌질했던 나는 나가 아니야? 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지 못해?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막 대기업을 다니다가 이제 그만뒀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탁소 가서 일을 하거나 진짜 뭐 노가다를 한다거나 뭐 슈퍼 가서 일을 한다거나 이거 못하죠. 못해요. 이게 얼굴이 있어서 내 얼굴이 있다고 내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조금 올라갔던 그 당시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나 막 캐나다 같은 데 이민 가면 이런 거를 해. 진짜 예. 세탁소에서 옷 수선하고 막 이러면서 성공한 사람 너무 많아요. 외국에 가서나 보는 눈이 없다고. 근데 진짜 보는 눈은 내가 날 보고 있거든. 정말 내가 제일 중요한 거지. 내 자식이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지. 아, 저렇게까지 해서 다시 일어서는구나. 이게 진짜 나를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그냥 원래 나를 보는 거죠.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성공을 했다가 그리고 정말 드라마틱하고 재밌는 인생은 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N자 곡선을 그려야 돼. 올라갔다. 진짜 가난하고 힘들 때 올라갔어. 또 한 번 떨어진 거야. 다시 올라가는 거. 요게 진짜 인생의 스릴 있는 인생이고 스릴 있는 게임이거든요.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야. 뭐 0대5로 이겨버리면 재미 하나도 없는 축구야. 근데 한 3대2 정도? 아니 뭐 5대4 정도로 이겨야지.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하면서 이겨야지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가 진짜 한번 성공했는데 실패하신 분이 있으면 조금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1, 2년 동안 내가 진짜 1, 2년 동안 세탁소에서 일한다고 내가 뭐 어떻게 성장을 해? 배우는 거. 한 번 올라가 본 사람은 꼭 다시 올라갈 수 있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떨어지실 때 그냥 확 떨어지세요. 그리고 진짜 무엇이든지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시작하시면서 올라가시면 굉장히 더 멀리 갈 거예요. 아, 저도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제 가까운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한 지금부터 한 20년, 한 25년 전쯤에 이제 비디오 가게,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한국에서 이제 빌려줬잖아요. 했는데 이제 자녀분이 학교에 갔을 때 학교 선생님이 부모님 뭐 하시냐 했을 때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게 조금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그 캐나다로 이민을 가셔서 근데 거기서는 슈퍼를 하셨거든요. 슈퍼가 잘 되셨어요. 자녀분들도 다 명문대에 가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뭐 캐나다라든가 미국 이런 데로 이민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뭔가 그런 일을 하려면 방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를 보는 눈을 좀 바꿔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저 주변에 그런 사람 꽤 있거든요. 옛날에 한때 잘 나갔던 거를 못 잊고 계속 그것만 고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잘 나갔을 전에 당신을 좀 생각해서 좀 그보다 좀 떨어져서 하시면 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못 해요. 근데 사실은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멋있게 안 봐요, 사실은. 차라리 이렇게, 그래, 그 당신 좀, 저렇게, 그래도 다시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저분은 다시 꼭 성공할 거야.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옛날에는 잘 나갔던 시절에 왕년 얘기 하시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제일 싫어하는 꼰대잖아요. 차라리 꼰대보단 나는 열심히 사는 그분을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회장님 책을 보니까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이다라는 말씀이 있던데 좀 어떤 의미인지.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김 작가님 혹시 실패하지 않고 뭐 배운 거, 성장한 거 뭐 이런 거 있나요 혹시?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없죠. 거의 없어요 진짜. 실패하지 않고 정말 잘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는데 자꾸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하자면요 크게 넘어져요. 자꾸 조그만하게 짧게 넘어져 가면서 나는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럼 안 넘어지려고 하면 일어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자꾸 잦은 실패, 많은 실패, 돈을 적게 들이고 하는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많이 성장하고 실행력이 있는 거죠.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아이디어는 저는 이제 돈으로 쳐주지 않아요. 이 아이디어 너한테 줄게.
받고 싶지도 않아. 실행력이 중요한 거예요. 실행력이 없어져요. 실패를 하지 않고 해본 사람은 실행을 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줘도. 그러니까 실패를 해가면서 실행력을 늘리셔야 된다. 이런. 그럼 실패의 가장 큰 한 세 가지 이유는 뭐라 생각하세요, 회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진짜 크게 넘어져요. 사업도 하다가 내가 실패를 하면서 성장해 나가겠다고 제가 애초에 생각을 했었더라면 정말 돈을 적게 들이고 했어야 되는데 어느 날 하다가 사업이 잘 되다가 좀 잘 안 되니까 절대 실패하지 말려고 제가 아둥바둥하면 돈도 막 다 끌어오고 뭔가 대박을 칠 아이디어를 하고 막 이러면서 제가 모토쇼 하면서 10억을 손해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저 가족들이나 제 주변 친구들의 돈까지 하면서 같이 수렁에 빠지게 됐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는 행동하지 않는 것. 행동하지 않으면 정말 실행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제 책 이제 부제목이 두 개 있었는데 기적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 이 두 개가 제 책의 부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제목을 쓴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잦은 행동을 자주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폭넓게 나가 아니라 우리를 조금 더 생각하지 못했을 때 제가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저를 위해서 성공하려고 했더니 성공이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우리를 하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내 꿈이 남의 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공을 해갔던 것 같아요. 그 사실 실패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절망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좀 절망의 끝에서 좀 놓지 말아야 될 거는 뭐라 생각을 하세요, 회장님은? 절망의 끝에서 놓지 말아야 될 거는 정말 그냥 희망이죠. 그리고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복리성장을 합니다. 오늘의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탤런트 중에 이상민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빚이 막 몇백억이야. 죽었다 깨어나도 이 빚을 못 갚을 것 같았어. 켈리도 10억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을 것 같는데 지나고 나면 이게 어느새 갚아졌네? 이 이유가 왜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절망이 빠진 사람 누군가가 있으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를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누군가가 있으면 맞아요. 오늘의 나는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가 절대 아니에요. 조금씩 하루에 1%만 성장해도 100일이면 100% 2배를 내가 성장해 있으니까 이거를 희망을 놓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진짜 그런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다는 오늘의 생각인데 내일의 나는 절대 조금 성장한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도 1,000만 원 벌어본 사람이 5천만 원 벌기가 쉽고 5천만 원 벌어본 사람이 1억을 벌기가 쉽고 1억을 버는 사람은 5억 10억을 벌 수가 있습니다. 10억을 버는 사람은 100억이 더 가깝고요. 근데 내가 지금 1,000만 원도 없는 사람은 100억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꿈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다 보면 복리로 나는 성장한다. 엄청 무서운 거 알죠? 복리 성장. 엄청 무서우니까 그렇게 무섭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쵸. 어떻게 보면 회장님의 그 복리 성장의 대표적인 사례, 영국의 400대 부자 안에 들어가시는. 자, 그럼 큰 성공을 하려면 또 반드시 따라줘야 하는 것이 있다면서요? 뭔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크게 성공한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희한하게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난 참 운이 좋았다. 그러니까 이게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야지 이게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데 작게 성공하는 아둥바둥 내가 열심히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위치는 올라갈 수 있지만 플러스 운까지 해서 한 퍼즐 조각이지. 그래서 진짜 운이 따라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내가 지금 요즘에 내가 식당을 오픈했는데 큰 식당을 온 전 재산을 들여서 오픈했는데 코로나가 탁 터졌어. 아니면 아주 지진이 났거나 천지지변이 일어났어. 또는 전쟁이 일어났어. 이런 걸로는 정말 이런 것도 일어나면 안 돼야
큰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물론 저 정도 되면 이런 것도 일어나지 않게 점을 치거나 이런 것도 일어나도 내 성공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을 수 없게 저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운도 있어야 됩니다.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대운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럼 그런 운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켈리 제자님께서 이제 감사하게도 추천사를 주신 이번에 신간 그 럭키 책에도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운도 운은 누구한테나 인생에 3번은 나온다. 저 이 말 믿어요. 누구한테나 운은 다 있어요. 3번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운을 잡고 어떤 사람은 못 잡아요. 운은 준비하는 사람은 잡을 수 있어요. 준비가 없이 오늘 갑자기 딱 오면 휙 하고 지나가. 운이 내한테 다가와서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운이 딱 올 때 휙 하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딱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운을 진짜 미래를 자꾸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내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딱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요즘에 제가 그 숯불 불고기집을 얼마 전에 포르투갈에 만들었거든요. 한식의 세계화를 좀 더 해보자 해서 생겼는데 만들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져갖고 우리 셰프님 한국에서 모셔온 셰프님들이 자기는 코로나 너무 무서우니까 들어가야 되겠대. 그래서 이제 들어가셨어요. 뭐 이건 어쩔 수 없죠. 너무 외국에서 살다 보면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치킨 배달지. 지금은 이제 나한테 우는 지금은 자세히 봐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17시간에 한 명씩 새로운 백만장자, 억만장자, 조단위 부자가 17시간에 하나씩 생겼어요. 작년에. 이 젊은 조단위의 부자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지금 새로운 운이에요. 이 코로나가 굉장히 정말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운으로 다가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조단위 억만장자, 세계가 진짜 하늘이 내리는 억만장자가 17시간에 한 명씩 생긴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은 이걸 잡아가는 거죠. 이 운을. 만들어가는 운도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잡아서 만드는 거죠. 회장님은 성공하신 분인데 인생에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뭘까요? 행복이지요, 진짜. 성공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왜를 3번만 붙여보면 행복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 벌고 싶어. 왜? 집 살려고. 왜? 행복하려고 그 안에서. 나는, 성공하고 싶어. 왜? 성공하면 뭐해서? 나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도 도와주고 사회 환원도 하게. 그러면 뭐가 좋은데? 그럼 행복하잖아. 무엇이든지 3개만 진짜 왜를 붙이자면 행복이 나오는데요. 진짜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공해서 행복하려고 했거든요. 성공하면 행복해지는 줄 알았더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행복한 것이 성공이고 행복하다 보면 성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들면서 무엇인가를 성공하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너무 행복해져요.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은 그냥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부의 성공도 함께 따라오더라고요. 그럼 회장님은 지금 뭐 할 때 제일 행복하세요? 그냥 항상 다 행복해요. 지금 작가님이랑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우리 남편이랑 딸이랑 세계 여는 것도 행복하고요. 그냥 제가 이제 우리 그 유튜브 하면서 힘든 사람들의 마음의 치유를 해주는 것도 행복하고요. 전 그냥 다 진짜 행복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하는 식당에 가가지고 진짜 설거지를 해도 행복하고요. 운동을 해도 행복하고요. 뭐든 다 행복합니다, 저는. 자, 지금 회장님께서 이제 세계 여행을 다니시고 계시는데 세계 여행을 다니는 거는 사실 자유롭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진정한 좀 자유란 뭘까요? 그러니까 자유란 저는 그 영적으로 갇힌 것이
쓰면 좀 자유롭다. 저는 생각해요. 누구도 구속돼 있지 않고 않는 것, 그러니까 내 영적으로 사실은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아무 때나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가 자기 영역을 잘 지키고 법과 자연을 잘 지키면 그게 자유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자유롭다고 남의 자유를 자꾸 침범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나는 막 법을 안 지키고 난 자유롭게 하고 싶어 막 법을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자동차를 질주한다고 생각해봐요. 반대로 막 오고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각자 자기 영역을 잘 지키면 그게 그 안에서 내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성공을 향해 이제 가다 보니까 이 성공이 사실 내가 원하는 성공도 있지만 남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성공을 향해서 많이 좀 가기도 하잖아요. 좀 진정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는 더 힘든 것 같은데 진짜 자기 삶의 좀 주인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려면 내 주인이 내가 되려면 나를 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저는 진짜 자유롭고 싶어서 저는 감투를 쓰지 않고요. 저는 제가 감투 쓰는 걸 제일 싫어해요. 누가 어디 무슨 뭐 회에서 뭐 해주세요. 전 절대 이렇게 묶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사도 지금 CEO를 두고 경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 핵심 가치를 정말 잘 알고 나를 이해하고 있으면서 그 핵심 가치에 맞는 선택과 결정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저는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핵심 가치가 뭐냐면요, 진짜 이렇게 겉으로 보여주는 거 말고 저 깊은 곳에 켈리가 저 깊은 곳에 있는 나는 정말 배우는 걸 좋아하고요. 도전하는 걸 즐기고요.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성공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리고 공헌입니다, 공헌. 요즘엔 제가 이제 공헌에 많은 시간을 쓰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남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면서. 그게 저는 제 삶의 주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이제 카테고리가 이제 부자가 되는 법인데 그 질문 전에 이제 짤막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 게 회장님은 이제 정확한 나이를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보다는 연배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가 좋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에너지가 막 좋다고 하니까 아까 제 핵심 가치가 도전인 것 같아요. 도전. 그러니까 진짜 제 주변의 사람들은 너는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에너지가 나오느냐. 사실은 요즘에요. 어느 정도 부자가 딱 됐어요. 그러니까 위치에 딱 올라왔어요. 그러면 난 다 왔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서 좀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또 하나 도전하는 게 이제 공헌을 좀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닳지 않게 하면서도 남을 좀 도와줄 수 있느냐. 물론 이게 기부 같은 것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 이제 멘티들을 성장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계속 새로운 게 있으니까 뭐 재미있고 인생이 재미있으니까 에너자이즈 한 것 같아요. 이제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 영국에서 400대 부자 안에 드신 회장님에게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맞아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제가 작가님한테 질문한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을 잘 쓰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좋은 책들을 읽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분야에서 소설, 뭐 에세이, 자기계발, 경제경영에서 베스트셀러를 만든 전 작가를 만날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좋은 책 이제 계속해서요. 글을 쓰면서 책을 계속 출간하면서 뭐 첫 번째 한 번에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뭐 여덟 번째, 열 번째 언젠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멋있습니다. 그럼 축구를 잘하려면 축구 선수라고 치면 뭐를 해야 될까요? 일단 자기가 축구 공을 차면서 연습해야 될 거고 좋은 감독과 코치를 만나는 것도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버는 것도 똑같아요. 부자가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일단 아까 책을 공부했듯이 많은 베스트셀러를 읽고 하면서 공부하잖아요. 부자 공부도 해야 됩니다. 부자 공부를 저는 안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부자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부자를 일단 좋아하고요. 부자를 싫어하는 사람들, 부자는 나쁜 사람이다, 부자는 남의 거를 갈취했다, 착취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한 부자들도 얼마나 많고요. 그리고 부자에 대한 공부를, 저 부자는 어떻게 부자가 됐나, 그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책에서 썼듯이 진짜 그 어떤 분야의 책을 100권만 읽고 공부하면 그 분야의 학위를 딴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말씀드리는데, 부자 공부를, 부자의 학위를 한번 따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뭘로 부자가 됐나. 예를 들어서 뭐 저처럼 식당, 그러니까 요식업을 해서 부자가 됐는데, 내가 요식업을 해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요식업 관련 부자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투자해서 공부가 됐어. 나는 이제 셀러리맨이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그럼 요식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투자 공부를 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누구 옆에한테 야, 요즘 주식이 어떤 게 좋아? 라고 하시지 마시고, 내가 진짜 그런 사람들의 주식을 동업자가 된다는 마음으로 책을 읽는 거야. 100권을 읽는 거예요. 일단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런 사람 회사,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주식을 살려면 스타벅스가 회장님이 쓰신 책도 좀 읽고, 어떻게 경영을 하는지도 좀 읽고, 또 주식에 관련한 책도 좀 다양하게 읽고,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부동산 부자가 되고 싶어. 부동산도 진짜 저는 한 100개 보러 다니면 하나 산다, 이런 마음으로 다리를 팔면서 다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번 딱 보고 이거 사놓고 내 부동산 떨어졌어. 어떤 사람은 진짜 남의 말 딱 듣고 주식 사가지고 주식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못 기다리잖아요. 제가 요즘에 예를 들어서 AI 공부하고 무인 자동차 뭐 이런 거 공부하는데, 전기 자동차, 무인 자동차. 그래서 내가 일론 머스크의 그 테슬라를 주식을 샀다고 쳐요. 근데 내가 테슬라를 잘 알고 공부하고 있고, 이 사람도 얼마만큼 새로운 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고, 그 회사를 잘 알면 주식이 떨어졌다고 기다리잖아요. 떨어져서 상관없잖아요. 언젠가 오를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자 되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부자 되는 공부를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부자를 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복권도 사야지 당첨이 되는데, 복권 사지도 않고 당첨되기 기다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부자가 되는 이제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특징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제가 요번에 북글 강연이라는 거 혹시 들어가면, 부를 끌어당기는 강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월 24, 25 이틀간, 그리고 진짜 부자 되는 공부를 부자가 아닌 가난한 교수한테 배우면 안 돼요. 정말 부자한테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북글 강연을 해도 되느냐, 전 고민 많이 했었는데, 해도 된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해가지고 800명한테 모여서 이제 그 부자 강연 하는데, 북글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100권의 책을 제가 추천해드리고 그런 분들한테 같이 하고요. 그 얘기 그런 강연이 꽤 있어요. 저는 그런 강연 엄청 다녔어요. 세계에서 이런 강연 있다 하면 진짜 어디든지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부자 공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부자가 되는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실행력이 있죠. 실행력. 그냥 꿈만 꾸지 않아요.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큰 거 실행하는데, 그럼 난 부자가 돼볼 거야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액수에, 내가 원하는 액수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오늘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력이 있고요, 행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진짜 비주얼라이제이션, 진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명상이라든지 시각화라든지 블루프린트, 청사진 보기, 이런 거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크게 성공하는 내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 눈을 한번 감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성공한 나의 모습 사진 한 장을 딱 받아보시면 그런 게 나와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런 게 성공한 모습이야. 그리고 눈을 뜨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조금 더 혁신적이고 실행적이고 행동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자와 좀 그렇지 못한 분들의 가장 큰 차이와 사고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실행력의 유무라고 좀 보면 될까요? 또 한 가지 정도 더 있을까요? 생각의 차이죠. 사고방식 차이가 가장 크고요.
부자는 생각에 부자씨를 심고 가난한 사람은 생각에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요. 부자는 정말 이 생각에 씨를 심어요. 부자씨를. 그게 아까 같이 이제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가 가장 중요하고요. 부자는 가난이 죄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은 돈과 부가 죄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좀 있죠.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자는 두 번째는 현재와 미래를 신문이나 책을 보면서 읽으려고 하고 공부하고 가난한 자는 과거를 생각하며 현재를 TV나 오래 다 아는 척하면서 낭비를 하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부자는 씨를 키워서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니까 부자는 지금 있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요. 그 돈을 잘 모은 사람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은 이 씨란 돈이에요. 부자는 씨를 키워서 더 많은 것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은 이 씨를 먹어버려요. 지금 막 한 입, 한 알에 나중에 배갈이 될 수 있는 알을 지금 먹어버리는 거죠. 즉 부자는 복리이자를 받고 살고요. 가난한 사람은 복리이자, 그 무섭다는 복리이자를 내고 살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어릴 적에 많이 봤던 마시멜로 이야기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부자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원로족이라고 하냐, 윌로족이라고 하나, 무슨 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지금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켈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돈을 아껴 써서 부자가 된 거죠. 마이클 잭슨처럼 어마어마한 사람도 죽고 나서 보니까 조단위에 빚이 있다고 하더라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절대 아닌데 왜 얘기 들어봤잖아요. 진짜 시장에서 김밥 파는 할머니가 몇십억을 학교에 재단 같은데 기부하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았으니까 그 모은 돈이 씨가 돼서 굴러가가지고 복리이자를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하고 내가 요번에 그 샤넬백을 하나를 지금 사면 샤넬백이 하나인데 이 씨가 10년 후 20년 후 샤넬백 10개 20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씨를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없애야 하는 것,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좀 어떤 거라 생각하시나요? 없애야 하는 건 카드를 없애야 돼요. 복리이자 내는 것도 없애야 되죠. 씨앗 머니를 먹어버리는 것은 없애야 돼요. 그래서 저는 카드를 다 잘라요. 다 잘라가지고 그 통장 여러 개로 만들어서 내가 쓸 돈, 요번 달에 쓸 돈을 그 현금 결제 카드 하나만 딱 갖고 있는 거죠. 아, 회장님 신용카드 없으세요? 저는 거의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거의 한국 가고 할 때는 다 직불카드로만 써요. 신용카드 없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직불로 그 자리에서 결제되는 거 100%. 거의 안 써요. 회사 카드가 신용카드고 제 카드는 직불카드 많이 씁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한마디 정도 정리만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이게 진짜 막노동 하시는 사람들, 진짜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 엄마같이 농사 짓는 사람, 막노동하는 사람, 환경명 뭐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뼈 빠지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부자는 그런 사람이 안 되고요. 똑똑하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에 열심히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시켜야 합니다. 진짜 부자들은요, 목적의식이 있어요. 내가 얼마를 언제까지 벌어보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벌어보겠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계산을 안 해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100살까지 살면 내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 계산해본 적 있어요? 계산해본 적 혹시 있으세요, 작가님? 네, 한 번 정도 해본 적은 있습니다. 부자가 될 가능성이 일단 씨를 심었습니다. 난 그 액수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나는 이거 몇 살까지 이걸 벌겠다. 데드라인은 정하셨나요? 데드라인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데드라인 정하세요. 저는 그랬어요. 나는 50이 넘어서는 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웨러블을 주 단위로 끊는 사람이 아니라 주 단위로 워라밸 끊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영원히 노동에서 못 벗어나요. 금전에서 못 벗어나. 근데 저는 인생 단위로 나는 워라밸을 하겠다. 주 단위, 월 단위가 아니라 인생 단위. 그래서 젊었을 때 진짜 지금부터 5년은 내 인생 최고치를 찍어보고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내가 최고치를 찍으면 복리자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서서히 내 그 버는 금액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딱 올린 다음에 이렇게 살면 복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내가 갈 수 있는 최고치를 찍고 그 다음에 복리로 살면서 워라밸을 하겠다. 그리고 언제까지 벌겠다. 이런 거 꼭 집어 넣으셔야 돼요. 진짜 부자는요. 데드라인을 꼭 정해요. 예를 들어서 작가님 나는 100살까지 사는데 100억이 필요해. 이거에 이자 갖고 살 거야. 그러면은 뭐 월세 받고 살 거야 하면 이 100억을 나는 언제까지 벌겠다. 앞으로 5년 동안 최고치를 찍은 다음에 이렇게 벌다 보면 10년 걸릴 거야. 나는 10년 안에 이 돈을 꼭 벌고 말 거야. 데드라인 정해. 이게 다 차이가 나요. 진짜 부자하고 그냥 생각만 하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부자 차이는 그게 나는 거죠. 야, 그 월화수목금 평일 그다음에 주말 이 주 단위 워라밸이 아니라 이 그 평생에 이제 연 단위 이제 그 워라밸을 처음 들어봐서 인생 단위 워라밸. 인생 단위 워라밸. 자, 요즘에 어쨌든 그 흙수저라는 말, 금수저라는 말을 아마 회장님은 들어보셨을 텐데 가난한 이유가 흙수저라서 사회가 페어하지 않아서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 저도 100% 맞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하는 부분도 조금은 있거든요. 회장님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요, 진짜, 예를 들어서, 미국이 통계가 많으니까 미국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진짜, 3분의 2 정도의, 그, 조 단위의 부자들 있잖아요. 진짜, 빌리오네라고 하는데, 조 단위의 부자들은요, 3분의 2가 흙수저입니다. 3분의 2가 내가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페어하다. 물론 페어하거나 안 하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태어난 거는 진짜 생각하면 안 돼요. 어차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원래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건 부자가 태어났건 그 페어하지 않는 게 페어입니다. 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가난한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것을 대부분 그리고요 진짜 세계의 세계의 부는요 1%의 사람이 96%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그 96%는 1%에 가지고 그 나머지 99%는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다 똑같잖아요. 저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나 혼자 페어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1%에 비교할 게 아니라 99% 나머지 사람한테 비교하면요. 저도 페어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이 환경 그대로 내가 얼마큼 더 멀리 갈 수 있을까? 남한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에 비교해서 내가 어제에 비해서 내가 얼마큼 더 멀리 가고 오늘에 비해서 내가 내일 얼마큼 더 멀리 갈까? 요거를 자꾸 생각하시다 보면요. 생각보다 빠르게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어요. 페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회장님의 자산이 이제 하루아침에 0원으로 이제 됐어요. 모든 자산이 증발된 거죠. 그러면 이제 회장님은 그 다음 날부터 뭘 하실까요? 저는 일단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저한테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가난한 거 이제 한번 해봤는데 거기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절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요. 저는 진짜 지금도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지금 14개국의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해서 회사는 하나이겠지만 그게 회사의 계열사가 20개가 넘어요. 비즈니스도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초밥 회사는 연업파동이 나면 회사가 망할 확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업파동이 나는 그 순간은 회사에 매출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연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주재료라. 그러니까 무슨 조류독감, 닭집은 조류독감이 위험할 테고 앉아서 하는 데는 이렇게 코로나 같은 게 위험할 텐데, 그거 말고도 저는 아시안 음식, 인도 음식, 여러 가지 음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로스리, 그러니까 식품회사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일단 제 자산 중에 자산의 일부는 부동산, 전 세계 지금 부동산에 우리 한국에도 있겠지만 뭐 다른 유럽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것도 뭐 한 컨틴, 그러니까 뭐 미국에만 투자하거나 유럽에만 투자하거나 아시아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제가 생각하는 데 투자했고요. 그다음 현금도 다양한 은행에 다양하게 집어넣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했기 때문에 아예 알거지가 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아무리 막 낭비법 절대 없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로 제가 벌어들이는 이자로만 회사가 없어도 벌어들이는 이자로 쓸 수 있을 때부터 저는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도 다 못 써요. 저도 작년에 그래서 올해 내가 얼마를 썼는지 안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자산 관리를 하면서 보는데 이자가 오히려 뭐도 사고 뭐 큰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산이 현금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지만 만약에 일어난다고 치면 저는 우선 시각화를 할 겁니다. 부자씨를 심을 거예요. 눈을 감고 상상을 하겠죠. 켈리가 다시 내 인생을 산다면 5년 후에 가장 이상적인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상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액션 플랜을 매일 아주 조금씩 실행을 할 것이고요. 매일 아주 조금씩 실행하고 체력 관리를 하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거를 정말 공부하고 성장시킬 그리고 그러니까 좀 더 새로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하겠죠. 그거는 인터넷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경제적 자유를 이룬 수준을 넘어서 저 위에 정말 저 위에 계신 것 같은데 그런 회장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회장님도 힘든 것들이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내 마음에 힘든 거라든가 어려움이 있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건 뭔가요? 저는 진짜 거의 힘든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가끔 이제 남편이랑 세계여행을 하다 보면 아주 좁은 배에서 함께 진짜 좁거든요. 배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4명이 살면서 부딪힐 때 좀 힘들 때 있고 그런 때는 또 사실은 이제 제가 더 폭넓게 제가 사랑한 제 남편,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 제 남편을 내가 오늘 매일 아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도록 사랑해보자. 내가 내 결정이 최대의 결정이 되도록 오늘 최고로 사랑하자. 저는 매일 아침 생각을 해요. 저는 남편하고 내 자식하고 문제 없으면 거의 문제가 없고 가끔 우리 시어머니가 저한테 엄마로서의 일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좀 시어머니 스트레스를 주실 때, 그런 때 있는데, 그런 것도,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저는 진짜 아직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구나, 맞다. 작년에 초기에 코로나 막 왔을 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놀랬겠지만, 저도 놀랬어요. 이렇게 해서 회사가, 그러니까 저의 그 돈을 벌어들이는 건 우리 회사잖아요. 그 전에 벌어서 투자한 거 말고도 이게 더 크거든요. 아까 그 영국의 400대 부자 어쩌고저쩌고 했던 게 전부 다 이 회사 안에 있는 거거든요. 회사가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 어떻게 되지? 이게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지? 남들도 나뿐만 아니라 다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나도 같이 우왕좌왕하는 시기가 살짝 있었지만, 켈리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뛰어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너는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우리 직원들, 우리 가맹점들 6,000명 정도가 지금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 CEO를 네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도록 길 인도를 네가 좀 잘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공부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지금 안 보이는 어두운 동굴을 가고 있지만 분명히 동굴 끝은 나오고 그 동굴 끝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지금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자.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가맹점주와 가맹점주 직원들한테 직접 최고로 그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막 진짜 그 이태리 같은 데서는 우리 가맹점주, 우리는 아시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너 중국으로 가! 돌까지 막 던지고 그래. 막 이마에 맞고. 그래서 우리 CEO나 우리 직원들이 가서 막
집중하고 그때 좀 힘들었었구나. 예. 근데 좀 잘 대처했고요. 그러니까 회사를 통두리째 또 먹어버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회사를.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한 8개월간 완전히 정신적으로 싸움에서 이겨서 다시 회사를 안정시키고 그런 게 있었네요. 자, 어쨌든 회장님은 이제 굉장히 많은 자산가이신데 돈이 많아서 좋은 거는 뭐라 생각하세요? 저는 돈이 많아서 좋은 거는 좋다기보다는 돈이 아까 말했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많이 벌어도 그 우리 킴 베신저라 지금 유명한 진짜 마이클 잭슨 같은 이런 분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없어요. 막 빚이 있고 이런데 그래서 콘서트를 미리 해서 땡겨서 쓰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저는 경제적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돈이 많다 없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내 지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돈이 많은데 막 일을 해야 돼. 어거지로 콘서트도 해야 돼. 그런 마이클 잭슨이나 제가 아는 유명한 프랑스의 가수도 굉장히 돈을 뭐 조 단위로 벌었었는데도 돈이 없어서 막 10년껏 콘서트를 땡겨서 돈을 쓰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말 부러워하지 않고요. 저는 경제적 자유. 그러니까 저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우리 엄마도 사실 경제적 자유를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진짜 1년, 한 달에 뭐 30만 원에서 100만 원도 안 쓰세요. 저희 엄마는 시골에서 살면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일을 하지 않고도 나오는 곳에서 살 수 있어. 30만 원만 쓰는데 살 수 있으면 경제적 자유를 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다, 부자다 보다는 내가 내 생활을 유지하면서, 얼마가 필요한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진짜 제가 원하면 뭐든 살 수는 있어요. 맞아요. 저는 원하면 뭐든지 살 수 있지만 안 사는 것도, 그게 이제 내 경제적 자유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제 요즘에 사실 그 자본주의 세상에서 작년에 특히 재테크 열풍이 굉장히 크게 불면서 전 세계적으로 뭐 자산 가격 상승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박탈감을 가진 분들 또 돈을 더 추구하려고 하고 또 가지신 분들 더 추구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약간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 가치관이 다른 많은 것들 중에서도 돈이 좀 더 올라온 것 같은데 회장님은 돈에 관해서 뭐라고 좀 말씀하고 싶으세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이 많아서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경제적 자유를 일단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게 누구라도 마찬가지. 아무리 부모가 돈이 많고 내 남편이 돈이 많고 부인이 돈이 많아도 내가 누려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돈이 있다고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저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렇고 굉장히 검소하거든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 제특이 살 수 있지만 안 사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그렇게 진짜 재테크니 뭐니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해서 이긴 사람도 있지만,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진짜 조 단위로 잃은 적도 있어요. 다시 나중에 올라가기도 했지만. 저는 막 투자나 이런 게 좀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일만 했어가지고, 한 3, 4년 전부터 투자를 해보겠다고 잘 모르니까 여러 은행에 제가 돈을, 맡겨서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모르니까. 그래서, 근데 작년에 보니까 한순간에 뭐 40억 정도가 떨어졌더라고요. 그 매달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가치를. 그런데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또 다시 지금 올라가가지고 그게 계속, 있는데, 뭐 올랐다 떨어졌다 많이 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런 사람들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차분하게, 그런 사람이 간 길을 어떻게 갔는지 공부하면 돼요. 공부하면서 내가 꼭 그거를 해내고야 말 거야 라는 그거를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회장님은 20대로 돌아가시면 좀 어떤 삶 살고 싶으세요, 지금? 20대로 별로 안 돌아가고 싶은 게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 근데 20대로 돌아가도 진짜 그때는 진짜 찌질했고 굉장히 진짜 실투수성이었고, 그렇지만 저는 내가 한 가지 잘했던 건 20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건 다 해봤어요. 내가 갑자기 제가
뭐 돌아간다, 20대로 돌아간다면 똑같이 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시골에서 막, 고등학교 못 간다고 할 때 막 다른 사람처럼 막 울고 불고 막 엄마 괴롭히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지금 내 상황이 이런가 보다. 그럼 짐 싸고 서울로 가고. 그래서 서울에서 진짜 공단 다니면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이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일본이 괜찮다는데? 짐 싸고 그냥 갔어요, 그냥. 가서 뭐하고, 어차피 서울 가는 게 가장 무서웠으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서울 가는 게 저는 세상에 제일 무서웠어요. 돈 없이 일본 가고 일본에서 돈 없이 파리 간 게 덜 무서웠어. 어쨌든 컸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할 것 같아. 일단 생각한 거 한번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다시 오면 되지. 그래서 똑같이 살 것 같아요. 회장님 그 자녀분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녀분에게 하고 있는 뭐 경제 교육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을까요? 혹시 그런 거 아예 안 하시나요? 하죠. 당연히 하죠. 당연히. 돈 공부를 안 하는 부자는 없습니다. 돈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딸이 이제 9살밖에 안 돼서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4학년, 그러니까 만 나이로 9살, 조금 있으면 만 나이로 10살 되거든요. 12월 되면. 10살에 맞는 눈높이의 돈 공부란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원하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용돈 관리를 한번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돈이 넘쳐나서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서 안 되고 우리 실력에 맞는, 우리 거기에 맞는 돈을 좀 주면서 한 달 단위로 주면서 한 달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남는 거 저축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저축이란 무엇인지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어렸을 때 받은 금반지, 팔찌, 그때 이제, 돌, 베개 이렇게 받은 거 모아뒀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금이 올라가는 것 같은 것도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저는, 옛날에, 최근이 아니라, 옛날에 진짜 애플 주식, 구글,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주식에만 저는 투자를 하는데, 그런 주식을 샀는데 우리 딸이 아이패드로 이제 되게 아이패드 좋아하는데 아이패드도 네가 소유할 수 있다. 엄마들 아주 쬐끔이지만 아이패드 소유하고 있다. 진짜 0.0001도 안 되지만 소유할 수 있다. 너도 네가 가진 거 돈에서 그러니까 저축했다가 저축한 돈으로 용돈 받은 거 다 저축해놨거든. 그 돈으로 네가 뭘 살래? 엄마 저는 구글 별로 안 쓰니까 구글은 안 살 거고요. 애플은 살게요. 그러니까 한 개라도 두 개라도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돈 벌 때가 아니라 돈이 뭔지를 알 때죠. 과거에 돈이 없던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지금과 비교해서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을까요? 공부를 좀 못한 거죠. 저는 공부 못한 거죠. 그리고 돈이 너무 제가 진짜 그때 고등학교 때 서울에서 살 때 공장을 다니면서 이제 야간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가장 힘들었었고 또 파리에서 제가 이제 무식하게 유학을 한다고 왔는데 이제 그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겨울에 파리가 굉장히 춥거든요. 서울처럼. 난방이 굉장히 비싸요. 전기값이. 그래서 난방을 제로로 아예 안 썼어요. 전기를. 아예 안 쓰고 그러니까 막 제가 다락방 같은 데서 살았는데 더 춥잖아요. 밖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텐트 쳐놓은 거랑 비슷하게 추워요. 근데 거기에다가 정말 제가 너무 추워서 막 동상 걸리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때 거의 25년, 30년 전 얘기니까 한국도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같이 유학하는 애들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때 진짜 전기세만 좀 낼 돈이 있었거나 엄마한테 전화할 돈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디자이너 스키복 같은 거 방탄되는 그런 그러니까 방수되는 것들을 해가지고 온 도배를 다 했었거든요. 바닥부터 위에까지. 그러면서 겨울을 견디고 할 때 그런 때 좀 힘들었었죠. 그러면 이제 의식주 측면에서 입고 다니는 옷, 뭐 먹는 음식, 사는 곳은 좀 굉장히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것은요, 옛날에 힘들 때는 더 잘 입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더 깨끗하게 입고 더 명품으로 입으려고 노력했고요. 지금은 저희 엄마나 언니나 주변, 제발 옷 좀 사입어라. 저는 진짜 가방 하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들어가요, 옷이.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희 딸도 그렇고. 옷은 오히려 더 훨씬 순수해졌고요. 그러니까 수수해졌고 더 안 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오히려 더
옛날에는 허기가 져서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데 가고 싶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먹는 건 오히려 진짜 신선한 야채,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렇게 뭐 달라지지 않았고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집은 좀 좋아졌어요. 집은, 이거는, 훨씬 좋아졌어요. 수십 배가 좋아졌죠. 사실 집은 뭐 가소비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투자 가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은 투자가 아니에요. 저는 각 도시마다 집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비어놓는 집은 대집이고, 세를 주는 집은 이제 투자고, 비어있는 집,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집은 소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돈을 계산하려면 자기가 사는 집을, 그러니까 자산으로 넣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자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산은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돈을 벌지 않고도 이거를 쭉 유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거. 내가 돈을 벌지 않아서 내가 이 집을 팔고 나가야 된다면 자존감 확 떨어지거든요. 이건 자산에 쓰면 안 돼요. 내가 쓰는 차, 내가 쓰고 있는 배, 내가 쓰고 있는 집은 자산에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자산에 넣지 않는 집이 꽤 많죠. 서울에도 있고, 파리에도 있고, 프랑스 시골, 여기 포르투갈, 런던 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간은요. 좀 회장님의 과거와 지금의 시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저는 지금도 작년에도 새로운 사업을 3가지나 런칭을 했어요. 제가 하지 않으면서 런칭한 게 있는데 시간을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저는 만듭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제가 제 주변 사업가들이 가장 제가 행복한 사업가라고 말하는 게 저는 시간 부자예요. 그러니까 돈만 있는 사람은 있고 시간만 있는 사람은 시간 부자라고 하지 않아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시간 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고 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아마 한국에서 유튜버 중에서는 가장 부유한 유튜버일 확률이 있는데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는 진짜 시간당 가만히만 있어도 버는 액수가 있는데 유튜브를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시간을 나눠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저는 하루에 10시간도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하거든요. 제 직원 지금 7분 정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함께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것을 하려고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도 이것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관계 측면에서 만나는 사람은 좀 어떻게 달라지셨고 그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면서 그 사람들은 좀 뭐가 다른 것 같으신지. 진짜 중요한 건요. 진짜 부자가 어느 날 갑자기 또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신흥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잘못하면 친구나 가족을 다 잃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 원래 진짜 이거 껍질 다 벗기고 저 안에 있는 나의 친구, 내가 생각하는 나의 친구, 내 가족은 잘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부자 됐다가 이제 진짜 원래 친구들이랑 소원해지는 거. 그러면은 성공하고도 허해요. 비어있죠. 가족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맞추죠. 얼마 전에 제가 파리에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항상 식당을 고를 때는 친구들이 골라요. 제가 사도 되는데 절대 제 친구들은 그 전에 제가 만났던 친구들은 그들이 내가 내길 바라지 않아요. 이 유러피안들은 굉장히 너랑 나랑 똑같은데 왜 네가 밥값을 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셨던 샴페인 값이라도 내가 내면 안 돼. 아니야 켈리야 이것도 n분의 1로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친구들 눈높이에 맞춰줘요. 식당은 항상 내 친구들이 정한 친구에 가서 n분의 1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가족한테도 절대 돈 얘기, 그러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저를 물질로 보게 하면 안 돼요. 제가 행동 잘못하면 저는 물질로 봐요. 그러면 굉장히 허해요. 그래서 진짜 부자는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을 안 나겠다는 게 아니라 친구를 유지하겠다는. 저놈은 맨날 나한테 얻어먹어. 그러면서도 그 친구를 서로 만나는. 그러니까 돈 내면서 그런 석을 죽이는 사람보다 차라리 그 친구들이 내면서도 욕하면서 내는 친구를 더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면서 사업가 친구들을 굉장히 많은 진짜 세계에서 유명한 부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또 그런 사람하고는 괜찮아요.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저한테.
기존의 친구들도 필요하고 새로운 친구 눈높이가 좀 맞고 이렇게 경제 위치가 좀 맞는 친구들도 필요하는데 그런 친구들하고도 절대 돈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돈 나보다 많은 사람 엄청 많고요. 진짜 가슴으로 다가가면서 가슴으로 다가가서 친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과거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회장님의 생각의 사고방식은 좀 뭐가 가장 크게 달라졌을까요? 한계가 없다. 옛날에도 저는 굉장히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예를 들어서 인간이 벌 수 있는 돈이 어디까지일까? 1인이. 이게 생각하는데 보면 막 몇십조 단위로 막 버는 워렌 버핏이나 뭐 빌 게이츠 같은 거 보면 진짜 한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럼 한계가 있나? 저도 한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이 한계가 없으면 저도 한계가 없다. 그래서 뭐 그거를 일기에서 내 시간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최대치는 계속 가고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언급드린 카테고리인 의식주, 시간, 관계, 뭐 사람 이런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과거와 지금 가장 뭐가 크게 바뀌신 건가요? 한 가지로만 딱 정리해 주신다면. 저는 세계가 바ck그라운드가 됐어요. 원래 그랬거든요. 원래도 옛날에 돈이 없을 때도 제가 시골이 내 바운드, 그러니까 걷는 사람의 바운드리가 있고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영역의 바운드가 있고,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의 방역이 있는데, 또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영역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구를 다 내 무대로 하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세계 여행을 배를 타고 있고, 그러니까 캠핑카를 타고, 세계를, 저는 진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한다고 넌 도대체 언제 타이트에 있다가 언제 또 유럽에 오고 또 언제 한국에 왔는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를, 지구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우주를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싶어요, 저는. 자, 회장님은 어떻게 자기 개발 현재 하고 계시고 회장님의 뜨거운 에너지 어디서 오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기 개발은 정말 저는 그러니까 실행을 매일 조금씩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는 제 롤모델이고 멘토인데 그들과 함께 그들이 좋아하는 거 실행한 유튜버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뭐 인스타그램, 뭐 영어, 끈기 프로젝트, 운동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매일매일 조금씩 실행하면서 자기 개발 젊은 사람들과 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책에서 한번 정리만 한번 해보면 부와 성공에 이르는 7가지 비밀은 첫 번째가 일어서기만 해도 삶은 다시 시작된다. 두 번째가 나만의 기준을 세워라. 세 번째가 이제 100권의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네 번째가 이제 결국 답은 현장에 있다. 다섯 번째가 도움을 받고 싶으면 도움을 청하라. 여섯 번째가 운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일곱 번째가 비전을 제시하라. 요거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회장님이 도서인 이제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그 책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장님에게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장님은 과거에 돈이 없으셨죠. 그 다음에 또 성별에서도 어떻게 보면 여자, 회장님이 성공 가도록 할 때만 해도 그런 차별이 좀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이도 좀 많으셔서 어떻게 보면 돈이 없어서 여자라서 나이가 많아서 다양한 이유로 뭔가 도전하는 게 벽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셨을 텐데, 사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새로운 도전 앞에서 주저하는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네,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 살 때 진짜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눈을 감아요. 눈을 감고 내가 100살인데 지금 죽어가고 있어. 내가 100살인데 진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어서 몇 살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100살 정도 됐는데 침대에서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는 거죠.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는데 내가 과거에 그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네가 주저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무 리스크도 없이 켈리야 너 아무 리스크도 없이 진짜 엄마 옆에서 시골에서 농사지으면 잘 살았어 라고 칭찬해줄래? 아니면 다양한 실패도 하고 다양하게 많은 것을 해보고 실패도 많이 했겠지. 그리고 성장을 했겠지.
어느 쪽을 선택할래 하고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굉장히 선명하게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저는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 진짜 시도해보세요. 내가 내 장례식을 한번 보는 거죠. 제가 가끔 제가 시각화 강연 같은 것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김 작가님도 주저하는 거 혹시 있나요? 주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를 지금 할까 말까 하고 계시는 거 있어요? 무언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 사실 저는 오늘 이제 첫 그 원격 인터뷰지 않습니까? 이것도 처음에 약간 좀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저는 이제 구독자 지금 89만 명까지 늘 이제 저희 촬영장 다 모든 것이 세팅된 그 조건 가바에서 잘 했는데 뭔가 제가 통제할 수 없고 또 뭔가 잘 모르는 분야잖아요. 약간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도전을 하셔서 정말 브라보입니다. 근데 다음번에도 이런 도전이 그러니까 무서우실 땐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살인데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때 다시 지금 이 순간에 온다면 내가 무엇을 결정할 건지. 그럼 사실 진짜 무섭지 않거든요. 100살인데 죽어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나를 칭찬할 사람 저 같으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시도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김 작가님 멋있네요. 사실 저도 유튜버인데 사람들이 그래요. 왜 한국에 오길 기다려요? 저는 세계인을 다 만나고 있거든요. 저는 세계 여행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인터넷 때문에. 또 이게 공짜잖아요. 무료잖아요. 옛날엔 진짜 돈 주고 세계 전화해야 되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부터는 앞으로 정말 이렇게 하면 진짜 세계에 있는 모든 유명인을 다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회장님을 인터뷰하면서 이제 두 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어쨌든 회장님이 이제 굉장한 자산가이신데 그런 분을 랜선으로 원격으로 인터뷰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게 야, 정말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가 뭐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이 안에서도 뭔가 가능성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이제 저 위로 올라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의 세상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두 번째는 거기 이제 회장님 계신 곳이 포르투갈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처음 이제 촬영을 시작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아침 6시 반. 네. 야, 이렇게 성공하신 분도 이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사시는 모습에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자, 저희 김작가 TV에는 이제 회장님께서 처음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 뭐 89만 명 정도 계시는데 시청자분들에게 뭐 응원의 뭐 메시지 마지막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짜 80%는 대단. 제가 김 작가님 진짜 훨씬 더 구독자가 없을 때부터 계속 눈여겨 이렇게 보다가 진짜 우리가 유튜브 그 모임에서 뵙고 또 이렇게 또 작가님 책도 제가 추천하고 이렇게 뵀는데 굉장히 성장이 빠르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진짜 구독자님들 정말 제가 김 작가님 그 인터뷰 하시는 것들 많이 보는데 제가 했던 내용들이 다 이 채널에 있어요. 정말 부자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이 채널만 구독을 해서 계속 공부만 하셔도 다양한 정말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인터뷰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공짜예요. 얼마나 무료예요. 정말 그냥 한 그릇 흘리시지 말고 남일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노트하면서 공부하시면서 내일이야 나도 저렇게 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팔로우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회장님을 제가 작년에 아마 유튜브 모임 2년 전이었네. 그때 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이제 이렇게 원격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 뵌 손님은 켈리치 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그 유튜브 채널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제 채널, 그래. 제 켈리체 채널에 유튜브 검색에 켈리체라고 하시면, 제 채널에 나오고 아니면 김 작가님 그 바로 지금 나 인터뷰 밑에 제 채널 유튜브 채널 링크가 아마 올라가 있을 테니까 많이 와서 같이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